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 방법과 사업자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. 이를 통해 여러분은 사업자 등록 방법과 사업자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. 먼저 개인기업의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신청 서류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. 여러분, 사업자 등록을 위한 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내 사업장에 소재한 지역의 세무서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, 요즘 전자 홈택스 잘 돼 있잖아요. 그죠?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셔도 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서입니다. 그 폼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써보시면 좋고요. 지금 살펴볼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한 절차도 요즘 그 세무서 사이트 유튜브에 잘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을 허가받고 이제 등록증, 또 신고 필증, 사본이 필요합니다. 세 번째로는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, 만약 임대를 한 사업장이 있다면 이게 필요하겠죠. 그죠? 본인 자택이면 자택이 사업장이면 이거 필요 없어요. 저도 제 집에서 시작을 할 때 제 집 주소가 사업장이었으니까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. 그죠? 내 집에 사는 거니까. 그래서 만약 임대를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수입인지가 첨부돼야 됩니다. 이 수입인지가 낯선 분들은 우표 붙이는 거랑 같아요. 근데 이 수입인지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우체국에 인지세를 내고 인지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. 실제 옛날처럼 이렇게 우표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소인한 후에 복사해서 파일로 첨부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있지 않습니까? 요거 왜 필요하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상가 입주한 분들은 이런 것들이 또 확정일자 받아놓는 게 안전하겠죠? 혹시 공동창호를 하신다 치면 2인 이상일 수 있겠네요. 이럴 때는 사실증명 서류, 동업한다는 그 동일 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법인 계약의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는 조금 개인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신청서는 소정 양식에 따라 뭐 대동소이하긴 한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를 한 등본, 등기소에 등록하셨겠죠. 그죠? 그래서 한부. 정관이라 해서 그 계약서 같은 정관 하나, 또 게시를 하는 대차 대조표, 사업허가 등록증 신고필증은 동일합니다. 그래서 개인으로 혼자 할 수도 있고 또 법으로 인격체를 했다 해서 법인 그러잖아요. 그죠? 뭐 주식회사 무슨 회사 등이 이제 법인 되는데 그건 뭐 선택지로 할 수 있는데 통상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많죠.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제 혹시라도 법인이니까 주주 또 출자자가 있을 수 있죠. 그죠? 우리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출자, 자본금을 낸 사람들,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의 명세서. 또 사업장이 임대를 했다면 아까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한 부가 첨부돼야 하고, 동일하게 상가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는 확정일자까지도 넣어놓으시면 안전하고 증빙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하나씩 내용으로 살펴보면요. 우리가 아까 세무서에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죠? 가까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를 검색하셔서 직접 가셔도 되고 인터넷을 하셔도 되는데 게시한 날 바로 한다는 것들이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게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오늘 사업하기로 했어 해서 오늘 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좀 늦춰져서 사업 개업식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열흘 지났다. 그러면 신고하는 날이 사업 개시일이 아니고요. 거기서 물어보거나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. 사업 개시일이 언제입니까? 그러면 일주일 전이다, 열흘 전이다, 그러면 열흘 전 걸 해서 하셔도 됩니다. 문제는 저 20일이라는 거죠.
저 각종 세무서나 이런 데 관련돼 있을 때 크게 표시돼 있죠. 20일이 지나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신고한다 해서 개시는 한 달 전에 했는데요.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최대 20일 이내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 맞춰서 큰 뭐 어떤 지식산업이나 이런 도소매업이 아니라면 그거 맞춰서 하는 게 좋겠죠. 그죠?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기본적인 준비 서류를 한번 보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 홈택스 들어가도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즉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 한부 개인 사업자가 필요하고요. 법으로 인격체를 놓는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 등본 한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. 즉 개인으로 하면 주민등록 등본, 법인으로 하면 법으로 인가받은 등기부 등본 한부. 또 사업을 허가증이 필요한 사업 종목이 있어요. 그래서 허가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것도 추가로 필요하겠죠. 또 업태와 종목을 결정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하신다 치면 여러분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등을 들고 또는 바로 가시면 할 수 있는데 거기 적는欄에 사업자명 그리고 업태와 종목을 쓰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서비스업에 어떤 것이냐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니까 서비스업에다가 종목은 강사 또 작가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구비 서류를 제출해서 문제 없으면 그날 바로 교부됩니다. 그래서 이름도 뭐 땡땡 무슨 연구소 땡땡 뭐 하다가 또 업체명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요.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두고 업체명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플렉서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과세 및 면세 사업자로 또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가 통상 일반 또 간이 면세 사업자로 구분해요. 통상 세금을 내는 걸 일반 과세자 그러고요. 그래서 공급가의 10% 우리 부가세 내는 거 영수증 보면 10% 부가세 있다 그러죠. 이게 일반 과세자들의 얘기입니다. 근데 간이 과세자는 핵심이 10%보다는 2에서 4%의 낮은 세율로 세금 개선서 발행은 되지 않는 것을 간이 과세라고 하고요. 면세 사업자마다 부가세를 면세해 준다. 즉 세금을 안 내게끔 하는 것들이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업종들도 있죠. 강의나 또 이런 기타 소득을 창출시키는데 면세 사업자 많은데 예외되는 종목들은 써놨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여러 농축, 또 국민 후생, 교육, 또 문화, 또 생활 요소, 기타 등등 금융보험 용역 등등 뭐 이런 것들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. 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 코드 번호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번호만을 보고도 이분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 개인이라면 어떤 과세인지 면세인지 종교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. 바로 개인 사업자는 중간에 코드가 저렇게 01부터 79까지가 개인 과세 사업자입니다. 그리고 80에서 99까지 개인 면세 사업자. 그리고 89라고 되어 있죠. 저렇게 키워드 되면 이제 종교단체, 불교, 또 기독교, 뭐 이런 쪽, 또 천주교 등등. 그리고 기타, 중간에 80 들어가면 관리사무소나 다단계 등 이런 것들이 있고, 또 81, 86만 쓰는 게 있어요. 무슨 영리법인의 본점, 비영리법인이면 82를 쓰게 돼 있고,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있죠. 여러분 사시는 지자체는 그 법인으로 등록돼서 뭐 83, 또 외국인이 또 올 수 있잖아요. 무슨 84, 외국계 무슨 금융사 그러면 땡땡 중간에 84 들어갑니다. 또 영리법인의 지점인은 86, 5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처음에 부여된 번호가 저걸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즉 매출이 늘었거나 그죠? 부가세를 10% 내야 되는 경우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대로 승계하면서
사업자 등록증만 재기업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가 있고, 또 사업장이 이전을 하거나 이럴 수 있죠. 주소지 변경, 사업자 번호 그대로 승계갑니다.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면 이 번호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. 요즘 인터넷 쇼핑몰 많이 하시잖아요.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신고서 구비 서류는 신고서에 따르는 사업자 등록 우선 하고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사본, 그리고 그걸 사업자 등록하는 거에서 팩스로 또 사본도 보낼 수 있는데,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, 도장, 신분증, 방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. 신고서 작성 방법은 상호, 주소, 또 전화번호, 전자우편, 또 인터넷 도메인 이름,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, 또 사업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이렇게 개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만약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는데 이걸 하지 않잖아요. 그럼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수수료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이게 허가가 나니까 면허세가 있고, 또 지역 공채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15,000원 정도 됩니다. 토탈하면 10,000원짜리 하나랑 45,000원짜리 이렇게 5만 원 내외의 수수료가 필요하겠구나 좀 좋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 인터넷 사이트 보면 그 카피라이트 뭐 요 옆에 정보 보호 책임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죠? 이런 것들이 등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해서 그 또 관할 시, 군, 구, 지자체에 면허세를 납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요거는 우체국에서 접수받습니다.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부가통신 사업자, 통신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. 또 허가 등록 신고 또는 이런 것도 있는데, 허가 등록 신고 사업은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. 허가 받고 등록되고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식품 제조. 우리 식품 먹다가 잘못해서 사망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또 식품 접객, 약국도 허가가 필요, 약사로서 등록이 돼야 되고, 그죠? 여행업, 유료 직업 소개, 학원, 독서실, 오락실, 노래 연습장, 통신 판매, 다단계 판매. 여러분, 다단계 판매가 다 불법이 아니에요. 다단계는 우리가 법으로 정했을 때 합법인데, 저것이 이제 불법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출판, 간행물, 용역 정비, 자동차 수리, 자동차 대여, 부동산 중개 다 허가 등록 신고 사업입니다. 그래서 전문 자격이 있거나 또 어떤 그런 종사자가 무슨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. 두 번째는 학교 정화구역 내에 금지되는 행위들이 있어요. 학교, 초중고, 대학교 등은 좀 이렇게 청정지역, 정화구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그죠?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이 몇 미터 안에는 못하게 돼 있고, 컴퓨터 게임장, 만화 대여업 등도 해서는 안 됩니다. 대신, 우리 학교 앞에 PC방 있었는데, 만화 대여업이 있었는데, 그 이유가 좀 밑에 있죠. 상대 정화구역 내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요 정도는 괜찮은 구역이라 해서 해제된 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코인 노래방 뭐 이런 것들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. 또 청정구역 내 정화구역 내에서는 금지 행위 업종으로 컴퓨터 게임장, 뭐 여러 무도장, 호텔 여관. 그래서 학교 바로 옆에 뭐 여관, 호텔 이런 것들 짓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, 그죠? 담배 판매기 이런 거 불법입니다. 뭐 그런 것들이 금지 업종으로 일컬어지고요. 사업자 유형으로서는 이제 아까 살펴본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면세 사업자, 그래서 농수산물 등 미가공 식료품 공급, 또 병원, 의료보건, 학교 면세 사업자입니다. 도서, 잡지, 통신, 문화 관련 용역, 주택, 엄대업.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며 직전 연도에 사업소액 명세서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 보고서 및 매년 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.
그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가 간이과세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배제되는 사업자는 지역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출 4,800 이하 사업자 해당되는 거 기억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일반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사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일반 과세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.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.